안녕하세요. 청해 계신 IMP 정정입니다. 매주 화요일 만나 뵙고 있는데요. 최근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께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취임사를 하셨는데 이 취임사가 중요한 게 이분이 국토부 장관 그 기간 내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거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이 제시한 국토부 업무 목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뭔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국토부가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부동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초광역 협력을 통해 균형 발전. 사실 국토 균형 발전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중심의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건설이나 물류, 철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토 개발이 주된 업무겠죠. 그 중에 부동산에 관련된 것들이 요즘에 이슈화 되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일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님께서 업무 목표를 잡으셨습니다. 이 목표가 지금 보면은 집이 신분을 타파하겠다. 지금 사실 너 어디 살아 하면서 어디 사는 게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원희룡 장관님께서 제시한 국토부 업무 목표, 요거 장표 꼭 기억하셔서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주거 대책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250만 호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이제 공약집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중요한 건 플러스 알파라는 거죠. 이 알파는 숨어 있는 기능인데 사실 250만 보다 더 많이 하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계시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전 청약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전 청약을 조기에 추진하는데 어떤 거요? 청년 원가 주택. 요 영상 그 전에 올려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약에서도 청년 원가 주택이 있는데요. 사실 원가 주택을 하려면 땅을 조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을 하는데 땅 조성은 확실한 거니까 여기는 어디 3기 신도시 내 역세권 주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전 청약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전 청약의 종류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공공 사전 청약은 작년에 3만 호, 올해 3만 2천 호 해가지고 6만 2천 호가 사전 청약 계획이 있었죠. 이 계획 안에 또 하나 청년들을 위한 사전 청약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어떤 조건인지는 모르지만 예상컨대 청년들만 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나 지금 청년인 것 같아. 마음만 청춘인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준의 청년은 만 39세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 청년 원가 주택의 사전 청약이 있는데 이번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의 키워드는 청년입니다. 또 청년이 나왔는데요. 파격 지원 금융 청년 맞춤형 규제를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금융을 지원하겠는데 사실 집을 사는데도 금융 지원을 해주지만 월세, 전세도 청년들 맞춤형 금융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대출에 대한 문제는 사실 이분이 다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출은 금융위에서 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세금 빠졌는데 세금은 기재부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래 나눠져 있었는데 왠지 국토부가 다 하는 것처럼 보였네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공급을 하겠다. 그 중에서도 사전 청약에 청년 원가 주택을 도입하겠다. 이게 새로운 제도인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청년들 다 모여 이 방송을 듣고 여러분들이 청년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이용할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키워드는 신혼부부였다라면 이 윤석열 정부에는 청년이라는 게 두드려진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정상화. 규제가 뭐가 있었냐? 가장 뚜렷한 규제는 안전진단. 안전진단이 통과가 못 됐는데 올해 할 것이 아니라 내년에 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언젠간 되는 큰 흐름,
빅 웨이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상화 중에 안전진단, 완화라든지 재초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에도 완화하겠다는 두 규제를 조금 완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도 사실 잘 사는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 우리가 보면 예전에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보면 임대주택 별로다라고 생각했지만 임대주택도 다양하게 공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큰 평수도 있고 작은 평수도 있고 그리고 원하는 곳이 어딘지 임대도 사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임대도 공실이 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들이 원하는 곳에 입지에 상품을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부동산 주거 대책 중에 여러분이 해당되는 거 관심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이제 흐름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미래혁신 대책. 좋은 얘기입니다. 드론 띄우고 그다음에 UAE 막 날아다니고 이런 것은 사실 예전에 오세훈 시장님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서도 나왔는데요. 이거는 미래혁신의 대책입니다. 이 부분은 미래혁신인데 미래교통에 대한 혁신입니다. 우리가 보면 교통은 뭐 지하에 이제 철도망, 도로 위에 도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하늘까지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큰 그림은 이렇게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포인트만 콕콕콕 찍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5년간 250만 호 여기서 보면은 플러스 알파입니다. 여기서 공공택지 142만 호, 142만 호 공공택지는 예전에 지정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했던 3기 신도시가 되겠죠. 재건축 재개발의 47만 호는 사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서 47만 호가 나오면 안전진단 통과되면 바로 여기에 공급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도심 역세권 복합개발 20만 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호, 매입 약정 민간개발 13만 호. 많다 뭐 이런 게 굵직굵직한 거 중에서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공공택지와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거. 그리고 1기 신도시 10만 호. 그 다음에 아까 청년 원가주택 사전청약 한다고 그랬죠? 여기 바로 원가주택 30만 호로 정했는데 취임사에서 언뜻 듣기로는 50만 호까지 올린다. 이 알파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 대체 살짝 보니까 3기 신도시 역세권, 3기 신도시 내에서는 공공 분양으로 할 거, 공공 임대로 할 거, 민간 분양으로 할 거 필지가 거의 다 정해졌습니다. 그 필지 중에서 이것을 청년들에게 원가 주택으로 여기서요 임대 아니에요. 집문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처치까지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정상화는 뭐냐? 30년 지난 거 그냥 프리패스 안전진단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안 하기로. 바로 30년 되면 그냥 프리패스 그거보다는 안전진단의 완화, 그 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기부 체납의 합리화, 그 다음에 용적률 상향으로 임대주택 확보, 이런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안전진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리고 1기 신도시 특별법. 그런데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께서 하실 수는 없어요. 국회에 통과되는 거죠. 그렇지만 제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공급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 정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출은 금융위원회에서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청약제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청약제도. 가점제, 추첨제 바뀌는 거 제가 알려드린 영상 또 보시고요. 그리고 사전청약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현행으로 보면 8호제곱미터 가점제 100%인데 60제곱미터 이하 추첨제 60%, 60에서 8호제곱미터 30%, 8호제곱미터 이상 20% 이렇게 조금 가점제, 추첨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아직까지 뭐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건 국토부 장관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첨제가 열린다.
그러면 여러분도 제2의 이시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시연 배우님 추첨제로 당첨됐잖아요. 서울에 요거 노리셔야죠. 아, 추첨제 가장 많은 60제곱미터 이하. 요거 별표해서 여러분들이 청약에 당첨이 되실 것 같고, 이거 바뀌면 바로 영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전 청약은 청년 원가주택 되겠다. 사전 청약 또 다른 법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님께서 가장 큰 핵심은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 봉급, 재건축, 재개발, 청약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